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인데요. 바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자체별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준비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긴급 생활안정지원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참 고마운 일이래요. 네. 진짜로 이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요, 요즘 생계가 그냥 완전 마이너스뿐만 아니고요. 사실 집세 돌아서고 나면 종업원들 봉급 맞춰야지 이게 이만저만이 아니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맨 문 닫는 집들이 많지요. 그런 도미노로 결국에는 또 직장을 잃지요. 정말 매련도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저 같은 젊은 층 입장에서도 보면 취업문이 전보다 더 좁아져가지고 이제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원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저도 뭐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아주 꼼꼼하게 살펴봤거든요. 근데 너무 복잡해요. 네. 처음 듣는 용어도 있고요. 뭐 저도 사실 이런 정도인데 우리 어르신들은 뭐 예를 들어서 서류를 뭐 떼야 되지? 나는 일단 해당이 되나? 그럼 대체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예.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부와 또 지자체별로도 다 이게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혼란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오늘 그래서 저희 7번국도 알쿠아드레요 코너에서 바로 이런 어려움을 좀 해소해보고자 합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이라든가 또 각 지자체별로 펼쳐지고 있는 긴급 재난 안전 지원 대책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쉽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좋다. 엉클조 아카데미 조경만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저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관리공단 뭐 이런 데 보면요. 줄 서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많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은행에서도 줄을 서서 이렇게 상담을 받거나 또 서류를 이렇게 준비해서 제출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일단 뭐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있고요. 네. 또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뭐 이런 표현들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네, 그 지자체별로 여러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 네. 지금은 사실 정책이 나오고 용어에 대한 정의가 안 돼 있어서 우리가 다 그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그거나 같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 예. 네. 그런데 제가 이참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반수 이상 대다수가 혜택을 받으면 소비 촉진을 위해서 지원금이라는 말이 맞고요. 네. 그다음에 취약계층이나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는 생활안정지원금이라 해서 네. 조금 용어를 조금 구별했으면 하는 생각은 좀 하게 일반적인 됩니다. 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 네. 이렇게 좀 차이가 있군요. 네, 네. 그리고요, 그 왜 중위소득이라는 이런 단어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 옛날에는 그런 게 뭔 소린지도 몰랐거든요. 네. 그리고요, 이 중위소득 뭐 이 기준이 또 우터된 건지 우리가 뭐 우터 알아요. 그러니 선생님 이번 기회에 네. 중위소득 이런 거를 좀 쉽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좀 알려줘. 네, 알겠습니다. 제일 많이 버는 사람부터 대한민국에서 제일 적게 버는 사람까지 줄을 쭉 세웠어요. 네. 그런데 가운데 딱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위소득이라는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가구에 따라서 혼자 사는 집, 4인 가족 서로 다를 테니까 그 가구 수에 따라서 가운데 정도에 있는 소득을 버는 사람을 중위소득이라는 말로 이제 대변하고 있는 거죠. 예. 중위소득. 지원금을 일단 보면요. 네. 일단 강원도민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자 일단은 정부와 강원도 그리고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시나 군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먼저 이 정부의 지원 규모 이거는 이제 어느 기준으로 좀 지원을 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위소득의 네. 150% 정도 되는 사람까지 지급하겠다. 150%. 예, 150% 정도. 그러면은 우리나라 4인 가족이 중위소득이 한 47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러면은 1.5배니까 한 700만 원 조금 넘는 정도 선까지를 주는데 그게 전 국민의 70%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 받게 된다는 거죠. 중위소득의 150%면 그 정도 금액인데 그게 전 국민의 70% 정도 인구에 해당된다. 네. 아하. 그런데 이 중위소득을 계산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예. 가구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으로 이 정도 금액까지는 중위소득으로 간주해서 재난기금을 지원하겠다. 예.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한 거죠. 아니, 그리고 보면요, 뭐 외벌이냐, 맞벌이냐, 워킹맘이냐, 네. 주부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또 차이를 주면서 또 지급한다고니 이것도 차별 지급이다 이러고 사람들이 청원도 내고 막 이랬거든요. 이게 그것도 그러니까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똑같이 뭐 전 국민에게 얼마씩을 지급하고 이런 기준도 있을 수 있겠고 네. 또 일부 기준을 정해서 차등 지급을 하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어느 것이 더 나은 정책이다.
더 공평하다, 안 공평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가 좀 애매할 것 같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잘 짚으셨습니다. 이게 좀 애매한 게 아직까지도 정책이 나오는 진행형이고요. 네. 아직 다 완결되어서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도 이번에 총선이 끝나고 결정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다시 방법을 정하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분명히 지급하고 나서도 이렇게 저렇게 말은 많을 것 같아요. 그건 분명합니다. 예, 네. 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우리 강원도만이라도 좀 통일된 기준을 좀 정해서 진행하자 이런 그 회의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협의점을 찾지 못한 것 같긴 합니다. 네. 찾을 수가 없는 게 네. 이게 지방재정, 기초지자체, 시와 군의 재정 자립도에 의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돈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아무리 우리 똑같이 기준을 정하자 그래도 일치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게 좀 안타까운 게 예를 들어서 전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네. 우리가 꼭 이번 경우 아니고라도 가끔 보면요. 뭐 예를 들어 신생아를 그 아기를 낳았을 때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출산장려 지원금도 지자체별로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다 근데 다릅니다. 같은 국민인데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차별 지급을 받으니까 그럴 때는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거 준다고 하는 대로 많이 쫓아내면서 2, 3만 계속 다닐 수도 없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마 제가 보기에 받게 되는 게 거의 그 제로섬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여기서 더 많이 받게 된다면 저기서 적게 받게 되고 왜냐하면 예.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부채로 네. 지자체의 부채로 좀 남게 된다면 결국은 다른 쪽을 통해 가지고 그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네. 부담하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아침에 많이 받고 저녁에 덜 받는 조산모사. 그런 조산모사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도 좀 됩니다. 예, 일단 그 우리 강원도의 각 시군별 현황을 좀 짚어주실 수 있나요? 네. 구체적으로 좀 그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정선에서는 일단 먼저 그거를 이제 지원금이 확정됐다 이 얘기는 들었거든요. 네네. 나머지 또 영동 지역들은 어떤 건지. 점점 지금 선거를 앞에 두고서부터 계속 해가지고 더 확대된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정선군을 시작을 해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데는 홍천군은 30만 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아직 결정하지 않은 데들도 있지만 인제도 20만 원, 그다음에 삼척도 20만 원, 속초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요. 원주는 10만 원, 춘천은 20만 원을 검토하는 걸로 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동해나 이런 데들은 아직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는 데들도 안 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네, 고민은 살고 있을 거다. 네. 의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조율 과정에 있을 것 같고 네. 적게는 10만 원, 많으면 아마 홍천처럼 30만 원은 못 갈 것 같고 예. 10만 원이나 20만 원 정도로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네요. 아니 저기 원장님, 제가 또 강릉의 양아들인데 강릉 얘기는 좀 안 해주십니까? 강릉은 없습니까? 네, 강릉은 사실 생활지원 안정금에 대한 얘기는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네. 소상공인, 취약계층 이런 사람들한테 지급해주는 생활안정자금은 제일 먼저 나왔는데 네. 전체에게 주는 개념의 기본소득 개념의 지원금. 생계지원금 같은 건 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는데 아마 곧 10만 원이나 20만 원 정도 선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할 수는 있겠네요. 예, 예.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다수에게 주어지는 지원금과 네. 또 취약계층이나 또 약자계층을 선별해서 지원하게 되는 생활안정지원대책 이게 조금씩 개념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걸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겠네요. 헷갈리네요. 예. 많이 어렵다, 야. 그러게요. 예. 근데 이게 정부에서 지금 주고자 하는 이런 지원금이 있고요. 또 지자체별로 추진되는 지원금이 있고 이거 만약에 두 개 다 예를 들어서 다 중복 지원을 다 따로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일단 그거 자체가 가능한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예. 그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주더라도 우리를 주겠다라고 얘기한 데는 홍천군은 그렇습니다. 아, 정부도 주는 거 별개로 따로 또 하겠다. 네. 예. 근데 예. 강원도나 다른 지자체, 기초자치단체는 정부에서 주는 걸 준다면 우리 그걸 빼고 주겠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가 대부분이어서 예. 그것도 나중에 홍천하고 다른 시군하고는 또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추후에 결정되고 또 공지되는 사항들을 잘 지켜보면서 그 방침에 따라야 되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요, 만약에요, 뭐 이사를 했다고 만약 가정을 한번 해보면, 저 경기도 우리가 수원에 살다가, 이제 강릉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네. 또 전입신고도 해야 돼. 네. 그러면 나는 경기도에서 받아요? 아니면 강릉에서 받아요? 아니,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면 못 받나?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렵네. 네. 그 기준일은 분명히 각 지자체가 이게 의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라는 걸 통해 가지고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데
나중에 그 마스크 중복 받아간 사람들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통해서든지 아마 중복받는 시스템은 아마 정부에서 최소한도로 나중에 환수까지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 말고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네. 가장 많은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예, 지금 제가 아직 결정된 건 다 아니지만 진행이기 때문에 결정된 건 아닌데 네. 포천 같은 경우는 1인당 40만 원씩 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경기도 40만 포천은요. 4인 가족이면 160만 원을 받는 거고요. 네. 그걸 안 주기로 한 데 같은 경우는 하나도 못 받는 거니까 광역지자체나 정부에서 준 거 빼고도 4인 가족 기준으로 어떤 집은 160만 원을 더 받고 어떤 집은 하나도 못 받으니까 예. 차이가 160만 원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원장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지원금들 말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양구군의 경우에는요 취준생들한테 이제 그 구직 활동비 한 20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제 주변에도 보면은 그 취준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이제 받는 입장에서 보면 부럽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걸 넘어서서 좀 속상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자, 그러면 이 취준생이 이렇게 말고도 예를 들면은 뭐 어린 자녀들이나 혹은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가지고 그 지원금들이 다 마련이 돼 있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아. 정부에서 예전부터 주던 거에다가 덧붙여서 주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유아 지원금 또 뭐 지자체에 따라서 어떤 데는 운수업 종사자에게만 주기도 네. 하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또 철원군에서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학사들 운영하는 그 임대료를 받지 않고 네. 기숙사비를 네. 이런 각자 여러 가지 제도들이 다 혼란스럽게 있기 때문에 네. 어디만 있다고 그쪽으로 이사 가실 거 아니냐. 아니, 그건 그런데. 특별히 좋아하실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지금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지자체별로 많은 재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긴급 재난지원금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오히려 지방 재정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은 기우일까요? 아마 그런 고민 때문에 지금 지자체들이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인 예산을 조금 아껴서 그걸로 전용해서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자신이 있는 데는 예. 선뜻 주겠다라고 발표를 하지만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되겠다라고 하는 데는 결국은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서 빚을 져야 되는 건데 네. 그걸 나중에 갚기 위해서는 또 나중에 지자체민들한테 원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 지급 방법들, 그러니까 아까 뭐 궁금한 점들이 여러분 많으시겠습니다만은 이게 현금을 탁 주는 게 아닌 곳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지역 화폐로 거의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현금을 주면 그거 가지고 또 저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예. 그런 지역 상품권이나 뭐 그런 선불 카드 제도로 통해 가지고 그것도 6월 말, 7월 말 이렇게 기간을 정하기 기간을 때문에 정해서. 왜냐하면 지원금이 소득의 보전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예. 소비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내수 활성화. 경제를 빨리 원상태도로 돌리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떻게든 저축으로 가지 않고 소비 쪽으로 가도록 온갖 좋은 아이디어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은 그것을 저축하라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게 네. 빨리 경제에 같이 돌아서 이 경제가 빨리빨리 좀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사용될 수 있기를 또 함께 바라는 마음도 같이 담겨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중위소득의 150%라든가 아니면 차상위 계층의 뭐 어디라든가 이런 기준을 정했을 때 그 기준 바로 위가 있지 않습니까? 건보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인데 예를 들어 24만 원이 기준인데 24만 150원을 내는 사람.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분들은 사실 조금 좀 애매하실 것 같아요, 마음이. 그래서 민원도 많이 지금 접수되고 있다고 그래요. 예. 다시 한번 정산해보자. 네. 내 거 100원 빼면 되는데, 예. 그래서 민원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네, 실제로 그런 민원이 있군요. 예,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내가 정말 해당되나 이런 것들은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별로 다르고 또 기준이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꼭 강원도 콜센터를 통해 가지고 전화를 한번 해서 네. 내가 해당되는지 아니면 지역 읍면동을 찾아가셔가지고 네. 직접 상담을 해보시고 나서 결정을 하시고 자기 손으로 직접 신청을 하셔야 되지 신청 안 하고 알아서 주겠지 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소멸되는 돈이기 때문에 기간도 신청 기간도 있으니까요. 네, 반드시 정해져 그 기간 있으니까. 안에 뭐 이장이나 누가 챙기면 다행이지만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가서 물어보고 자필로 신청할 거 신청하고 하시는 네. 수고로움을 조금 하셔야만 내 것을 내가 찾아 먹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소멸돼서
국고 재정에 다시 예. 환수가 된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지금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오늘 설명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신청도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 스스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직접 문의하고 직접 신청을 해야지 누가 이렇게 챙겨주겠거니 했다가는 그 기간을 놓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반드시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18개 시군 가운데 우리 강원도에서도 아직도 이런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이나 이런 지원금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지 아직 최종 결정을 현재 기준으로 못한 지자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분명히 다 노력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자체가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은 우리 시 군민들이 모두 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노력하고자 하는 일환이니까요. 그런 마음들은 우리 시 군민 모두가 함께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해안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기를 지자체 관계자분들께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쉽게 좀 해주신 엉클조 아카데미 조경만 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원장님 설명 잘해줘서 참 고맙소야. 일단 저 개인 상담 좀 잠깐만 해주세요.